주식 투자로 뭐 집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동산 투자를 해서 집을 사지 주식 투자를 해서 절대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종잣돈의 10% 정도만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도 땡큐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려고 하면 본업을 포기하시고 전업으로 나서야 됩니다.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명확히 정하는 게 주식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똑똑님들. 오늘은 제가 주식 투자의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유, 많은 분들이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요. 단기, 단타, 데이 트레이딩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투자법은 스윙 트레이딩인데요. 장기 투자가 아닌 단타 트레이딩에 들어가지만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요, 디폴트 값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안에 모든 매매를 끝냅니다. 딱 장이 시작되면 장의 흐름을 보고 거기서 가장 강한 대장주 위주로 하루 동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를 우리는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고요. 짧으면 하루, 뭐 길면은 2주, 한 달까지도 꾸준히 종목을 모아가는 전략. 이게 바로 스윙 트레이딩입니다. 데이 트레이딩과 제가 하는 스윙 트레이딩은 완전히 투자 기법이 다르다.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왜 데이 트레이딩으로 일반인이 수익을 내기 힘든가인데요. 이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요, 미리 종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어썸 레터에서 지금 시장 흐름에 맞는 주도 섹터는 이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썸픽은 이거입니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데이 트레이딩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딱 그날 장이 열리면 이게 대장이구나, 차트를 분석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하루 동안 그 대장을 따라가서 그걸로 수익을 내는 거를 데이 트레이딩이라 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직장인이 아침 장 시작하고 주도주를 파악하고 있을 수가 있나요? 본업에 소홀히 하고 주식 투자를 열심히 했다가 잘리는 케이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주 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거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주식을 주업으로 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데이 트레이더들의 전략을 보면 테마주를 위주로 합니다. 이 테마주의 정의가 뭐냐면,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 군집을 이뤄서 다 함께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든다라고 하면 8월 달에 있었던 뭐 코로나 테마, 아니면 뭐 전기차 화재 테마, 딥페이크 테마, 그리고 7월 달에는 대왕고래 테마. 이런 것들은 제가 어썸 레터에서 쓰지도 않고 일단 분석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런 테마주들을 하지 않는 이유는요, 7월 달에 핫했던 대왕고래 이미 잊혀졌죠. 8월 달에 핫했던 코로나 잊혀졌죠. 딥페이크 잊혀졌죠. 전기차 화재도 지금은 아무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테마라고 하는 것들은 연속성이 굉장히 짧아요. 휘발성이 강하다라는 거죠. 하루에 떴다가 그냥 져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한번 잘못 물리게 되면 30-40% 손실이 나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니에요. 우스운 일입니다. 그 수익률에 눈이 멀어서 일반 직장인들의 군합이처럼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계좌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스윙 트레이딩이 정답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 트레이더들이 왜 데이 트레이딩을 하냐면요, 스윙 트레이딩의 단점 때문에 그래요. 뭐 적어도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 모멘텀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스윙 트레이딩 중에 미스였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삼성의 보핏이었어요. 삼성이 추석 전에 웨어러블 보핏을 출시할 거다. 그런 모멘텀 때문에 로봇주들을 잡았었거든요. 뭐 임탑스라든지 이런 애들을. 근데 아직까지도 출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바로 스윙 트레이더의 단점이에요. 특정한 모멘텀을 보고 들어갔는데 이게
돌발 변수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 트레이더들이 스윙을 하지 않고 하루 만에 수익률을 끝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건적으로 할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 중에 3개가 실패한다라고 하면 7개는 맞는 게 스윙 트레이딩이죠. 근데 이 스윙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매크로를 분석하고 섹터별로 분석을 해놔야 되는 거죠. 일단 시장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왜요? 시장의 흐름은 지속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지난 특강에서 3가지 변수를 얘기했습니다. 금리 인하, 저유가, 약달러. 근데 여기 중에 금리 인하는 맞지만 저유가는 갑자기 중동전으로 인해서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달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스윙 트레이딩을 하는데 약간은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돌발 변수로 인해서 이런 매크로 환경이 변한다라는 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빨리 캐치를 하고 그 뷰를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예민하고 보고 있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숏 포지션으로 있었는데 최근에 부양책으로 인해서 롱 포지션으로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저유가 같은 경우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고요. 지금 현재 로랜딩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고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까지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유가는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 속도는 늦어질 수가 있는 거고,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지는 데다가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건조하다라고 했을 때는 약달러보다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환율 변수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굉장히 면밀하게 체크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의 뷰를 바꿔야겠다, 리밸런싱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달라진 시장 흐름에 맞춰 나가면 되는 거죠. 결론을 설명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식 투자로 뭐 집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하는 이 스윙 트레이딩으로서는 절대 주식 투자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해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집을 사지 주식 투자를 해서 절대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과욕이에요. 과욕. 스윙 트레이더로서 추구하는 목표 수익률은 종잣돈의 10% 정도만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도 땡큐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100%, 200% 수익을 내가지고 내가 뭐 팔자를 고치겠다, 강남집을 사겠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죠. 꾸준히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뭐 큰 수익을 내겠다? 그거는 일단 제가 하는 투자법 그리고 스윙 트레이더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데이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려고 하면 본업을 포기하시고 전업으로 나서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나는 장기 투자자인가? 나는 단기 투자자인가? 단기 투자자라고 하면 스윙 트레이더인가? 안 그러면 단기 테마주 데이 트레이더인가? 내가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노선을 명확히 정하는 게 주식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뭐 정말 단기 테마, 무슨 테마, 정말 휘발적으로 하루 지나면 없어질 그런 테마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거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런 솔직한 얘기가 열분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